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성기능 저하가 있는데요. 성욕 감퇴나 발기력 장애, 사정 장애 등이 100명당 한두 명 정도로 이제 낮은 비율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세아입니다.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탈모가 통증이 있는 질병은 아니지만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존감 하락부터 심하면 대인관계 기피증까지 그 영향만큼은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의 정확한 진단부터 치료법, 평소 관리법까지 전문가분 모시고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탈모 치료 전문 김정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째 피부 치료를 즐겁게 하고 있는 김정원입니다. 오늘은 탈모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단별로 치료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고 탈모 치료 중인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꿀팁도 콕콕 집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탈모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치료받고 계시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저는 탈모하면 중년 남성분들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도 젊은 분들이 좀 어떤 케이스로 많이 오시나요? 2011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 5명에 1명은 탈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젊은 환자들인 걸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10대, 20대, 30대 여자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친구분 케이스처럼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를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 젊은 남성분들이 오셔서 탈모가 아닌지 약을 먹어야 할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뭔지 진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선 진료실에 처음 오시게 되면 탈모 유형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탈모 부위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안드로겐성 탈모를 감별하기 위해서 일단 눈으로 탈모가 이제 두피 앞쪽에만 치우쳐서 발생을 하는지, 뒤통수 머리카락은 잘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의 탈모를 진단할 때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 이 수직선이죠. 정수리와 귀를 이어주는 이 수직선에서 헤어라인까지의 거리가 2cm보다 더 짧아지게 되면 이제 남성형 탈모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라인이 보존되는 이제 정수리형 탈모의 경우에는 정수리의 탈모에 비해서 뒷머리가 이제 보존되는 것을 통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뒷머리만 남아있는 상태. 맞아요.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탈모죠. 네.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르마 주위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두피가 비쳐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 여성형 탈모를 또 의심하고요. 탈모의 발생 시기도 중요한데요. 안드로겐성 탈모는 되게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발이 늘어나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드로겐성 탈모의 경우에는 가족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 가족뿐 아니라 여자 가족의 탈모도 유전이 될 수 있어서 가족 모두의 가족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지기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출산이나 수술이나 갑상선 질환, 빈혈 같은 병력이나 여러 가지 약물을 드신 적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제 문진을 마치고 나면 두피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두피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안드로겐성 탈모의 경우에는 두피 현미경상에서 이제 모낭 한 개당 모발의 개수가 보통은 2개, 3개, 4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모낭당 모발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도 또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이제 사진상에 다양한 모발의 굵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머리를 공격하니까 뒤통수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정수리의 모낭의 모발이 더 적고 더 가는 소견을 보이게 되겠죠. 반면에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에서는 뒤통수와 정수리의 소견이 일치하고 비어있는 모낭이나 부러진 모발 그리고 감탄부호 모발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소견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탄부호 모발은 이제 원래 머리카락이 아래가 굵고 위에가 가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가늘고 위로 이렇게 더 굵어요. 이게 휴지기 모발이라서 더 이상 생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탈모가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두피 현미경 검사에서는 또한 두피염의 동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는 두피염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함께 치료가 필요합니다. 종류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러면 정수리가 뒤통수보다 휑하면 일단 안드로겐성,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보통 치료를 할 때 약도 먹고 바르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아. 크게 보면 바르는 약은 전신 부작용 걱정이 덜한 장점이 있고 먹는 약은 두피에 바르면 젖어서 떡지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간편한 부분이 있어요.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드시는 약이 1차 치료제,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보통 바르는 미녹시딜이 1차 치료제로 쓰여왔는데 최근에는 먹는 미녹시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남성분들은 먹는 거를 하셔야겠어요. 네,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치료보다 1번으로 먹는 약을 이제 탈모약에는 피나스트리드와 두테스타리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탈모약이 있는데요. 이 약들은 남성 호르몬이 두피에서 작용하는 활성형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차단해서 남성형 탈모를 개선시키는 핵심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까지는 탈모 개선 효과가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보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처방을 해보면 실제로 느끼시는 탈모약의 효과나 부작용은 개인마다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약이 자신과 잘 맞는지 경험을 해보시고 충분히 상담해서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녹시딜 여성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 미녹시딜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미녹시딜은 두피의 혈류를 개선해줘서 발모를 촉진해주고 휴지기 모발이 성장기로 전환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안드로겐성 탈모뿐 아니라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환자에서도 두루 효과를 인정받은 탈모 치료제입니다. 남성형 탈모 환자의 경우에는 먹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드시면서 바르는 미녹시딜을 병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미녹시딜을 먹거나 바르는 것이 1차 치료제이고 엘크라넬이라는 활성형 남성 호르몬 DHT를 줄여주는 두피 도포제도 나와 있는데요. 남녀 모두의 안드로겐성 탈모에서 다른 탈모약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탈모약은 한 번 먹으면 오래 먹어야 된다는데 얼마나 오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모두 약물을 중단하고 나면 수개월 이내에 탈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머리카락을 보존하시고 싶은 기간 동안에는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복용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풀려져 있는 부작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잖아요. 그 혹시 오해인지 진짜인지 또 궁금합니다. 남성분들이 복용 초기에 느끼시는 무기력감이나 피로감 같은 경우에는 복용 후에 이제 한 달 정도 복용하면서 점차 사라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피곤하다 이런 걸 느끼시더라도 한 달 정도는 유지를 해보시고 이후에도 피로감이 계속되신다면 다른 종류의 탈모약으로 변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성기능 저하가 있는데요. 이 프로페시아의 약전을 보면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었을 때 성욕 감퇴나 발기력 장애, 사정 장애 등이 100명당 한두 명 정도로 이제 낮은 비율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탈모약 복용을 지속하면서 자연 완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모를 치료하시기로 마음먹은 남성분이라면 질에 걱정하시기보다는 탈모약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하게 복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여자한테는 또 안 좋은 시기가 또 있잖아요. 언제 조심하면 좋을까요? 탈모약의 부작용 중에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 그리고 임산부들은 복용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제인 만큼 이제 태아의 성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빠가 탈모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농도로 엄마에게 전달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에도 아빠의 탈모약 복용은 지속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탈모약을 먹는 남성이 헌혈을 한다면 이 혈액이 임산부나 소아에게 수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탈모약을 드시는 중에는 헌혈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초기에 먹고 나서 탈모가 심해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진짜인가요? 네, 이거 진짜입니다. 미녹시딜 드시고 이거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휴지기에 있던 모발들을 새 모발이 밀고 나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바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 2달 이상 지속해서 복용하시다 보면 새 머리카락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빠지는 모발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머리가 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부위에 닿았을 때 이제 불필요한 부위에 털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진짠가요? 네, 실제로 발모작용을 하기 때문에 얼굴 근처나 먼지 않는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특히 눈 근처에 발랐을 경우에는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속눈썹에 바르시면 안 돼요. 간혹 그리고 미녹시드를 바르면서 두피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형을 폼 제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먹는 미녹시딜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물로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들었거든요. 반 이상 진행된 경우에도 약물이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확실히 초기 탈모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도 탈모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탈모 개선 효과는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정수리 단독 탈모의 경우에는 많이 진행된 경우에도 약물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탈모가 아주 많이 진행됐을 때 탈모약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권해드립니다. 모발 이식 후에도 이식 부위 이외의 털의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모약 복용은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 병원에서 또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일까요? 자, 안드로겐성 탈모나 휴지기 탈모에서 저출력 레이저 치료라고 해서 이제 적외선 계열의 빛을 쬐어주는 치료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피의 보톡스, 멀티비타민, 성장인자 같은 것을 이용한 두피 매조 치료도 보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논문에서 보면 이제 그냥 단독 약을 먹으면서 미녹시딜을 바른 그룹이랑 약을 먹으면서 미녹시딜을 바르면서 보톡스를 맞은 그룹, 약을 먹으면서 미녹시딜을 바르면서 MTX라고 해서 마이크로 니들로 뭐 이렇게 머리에 구멍을 내준 그런 치료를 같이 했을 때 더 발모 효과가 좋았다, 이런 종류의 논문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럼 좀 심하신 분들은 3가지 방법을 다 쓰시는 게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보조적인 요법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게 두피 스케일링이라든지 한방침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도움이 되나요? 일단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두피 스케일링의 경우에 바르는 탈모약의 흡수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정말 치료받는 것도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초기에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총 소요되는 비용이나 들이는 시간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탈모의 진단이나 치료가 비용이 아주 많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치료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탈모 진단 비용은 비급여 진료라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로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약값 같은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 기준으로 이제 오리지널 피나스테리드는 한 달에 5, 6만 원 정도 선, 그리고 국산에서 또 나와 있는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000원에서 35,000원 정도, 먹는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한 달 2만 원 선으로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흔히 모자 쓰면은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진짠가요? 모자 쓰는 것 자체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모자를 쓰면 이제 여름철에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서 두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두피염이 있는 분들이 장시간 모자를 썼을 경우에 두피 내에 습기가 차면서 두피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 모자를 쓰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평소에 머리를 덜 빠지게 하려면 어떤 걸 지키면 좋을까요? 제일 직접적으로는 샴푸와 드라이 방법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지성 두피인 분이라면 이제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샴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루에 한 번 샴푸를 하실 거라면 저녁 시간에 감으시는 것이 이제 하루에 쌓인 피지와 노폐물을 씻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피지와 노폐물이 남아있으면 두피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두피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감으시는 것이 좋겠고, 헤어 드라이 시에도 너무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한 바람이나 찬바람으로 말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젖어있는 두피는 세균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샴푸 후에는 반드시 두피를 완전히 말리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나 머리를 기르시는 남성분들의 경우에 머리를 강하게 당겨서 묶는 습관이 있으신 경우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습관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탈모에 검은콩이랑 비오틴이 흔히 좋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영양제 또 필수로 챙겨야 되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탈모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는 이제 비오틴, 맥주효모, 비타민 D, 철분 등이 있는데요. 철분과 비오틴이 풍부한 달걀 노른자나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검은콩, 또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한 견과류, 요오드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해조류, 녹차 같은 식품들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드시는 것은 좋은데 무슨 음식이 탈모에 좋다더라 해서 이제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많이 드시면 이것은 영양 불균형을 유발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드시고 나서 위와 장이 편안한 식사,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고 색이 다양한 식사를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정말 섬세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중요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탈모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탈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이고 부작용도 적고 다른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안전한 약물입니다. 건강한 두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미지근한 온도로 샴푸와 드라이를 해주시고 모발이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 전문 김정원 원장님과 함께 탈모의 진단부터 치료, 예방,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 혼자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효과적인 치료 방향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